현관이 막히면 인생이 막힙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꼭 피해야 할 5가지. 풍수로 삶의 길을 열어드리는 풍수톡입니다. 오늘 영상은 특히 집에 들어설 때마다 왠지 모르게 답답하거나 최근 들어 일이 잘 안 풀린다 느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바로 여러분 집의 현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풍수에서는 현관을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기운이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입구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 현관이 막히면 인생도 막힐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절대 피해야 할 현관, 풍수 5가지와 그 이유, 실제 사례까지 함께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현관 앞에 쓰레기나 신발이 어질러져 있는 경우입니다. 현관은 단순히 우리가 집을 드나드는 문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복이 들어오는 입구, 다시 말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통로이자 재물운의 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현관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그 집에 들어오는 기운이 달라지고 결국 사는 사람의 운세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중요한 공간인 현관 앞에 신발이 널브러져 있거나 택배 박스, 쓰레기 봉투, 젖은 우산 같은 지저분한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들어오는 기운이 걸러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풍수에서 좋은 기운은 물처럼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흐름이 부드럽고 막힘이 없어야 복도 잘 들어오고 순환도 원활해지죠. 그런데 현관 앞에 신발이 잔뜩 쌓여 있다면 그건 마치 물길에 돌덩이가 박혀 있는 것과 같아요. 물이 부딪혀 튕겨나가거나 고여서 썩듯 좋은 기운 역시 그 앞에서 흩어지거나 아예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신발이라는 물건은 외부의 기운, 즉 밖에서 묻어온 에너지가 그대로 담겨있는 상징입니다. 흙, 먼지, 땀, 피곤한 하루의 잔재가 신발에 묻어있는데 이런 신발들이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다면 그 기운이 현관부터 집 안으로 스며드는 셈이죠. 게다가 신발은 바닥을 딛는 물건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는 하부 기운을 대표합니다. 이 하부 기운이 혼란스러우면 전체적인 흐름도 흔들리기 쉬워요. 그래서 신발은 항상 가지런히 정리해두고 자리는 고정되게 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 하나, 현관에 쓰레기가 놓여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복이 들어오려다 쓰레기 냄새에 놀라 되돌아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운을 막는 대표적 행동이에요. 풍수에서는 쓰레기를 단순한 오물이 아니라 탁기, 즉 흐리고 무거운 기운으로 해석합니다. 그 탁기가 집안의 첫 관문인 현관에서부터 머문다면 좋은 일은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불화, 질병, 재정적 손실 같은 부정적인 기운이 들어오게 된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풍수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30대 자취생 여성분이셨는데 요즘 일이 너무 안 풀리고 계속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집을 방문했더니 현관 앞에 일주일 넘게 방치된 택배 박스와 음식물 쓰레기 봉투, 젖은 운동화까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습기 섞인 꿉꿉한 냄새가 올라왔고 공간 자체가 눅눅하고 답답한 느낌이었죠. 가장 먼저 그 현관을 정리해드리고 방향 조명과 신발장 정리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한 달 뒤 그분이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 정리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도 가볍고 돈 나가던 일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풍수는 때로 그렇게 삶의 에너지 흐름을 바꾸는 실천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현관을 개선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신발은 항상 가지런히 정리해두세요. 매일 신는 신발만 12켤레 정도만 꺼내두고 나머지는 신발장에 넣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 쓰레기나 택배 박스는 절대 현관에 놓지 말 것. 택배를 받았으면 바로 안으로 들이거나 재활용할 땐 최대한 현관이 아닌 다른 통로나 공간에 보관하세요. 셋째, 현관 바닥은 자주 닦고 중성 세제로 습기나 냄새 제거까지 해주는 게 좋습니다. 현관 청소는 곧 집안 정화입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향초나 백세주, 소금 정화법 등을 주기적으로 활용해 기운을 씻어주는 의식도 병행해보세요. 단, 너무 미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스스로 공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관은 작지만 강한 공간입니다. 그 작은 공간이 깨끗하게 열려 있으면
인생의 길도 훨씬 밝고 넓게 열릴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보신 후엔 한번 현관 앞에 서보세요. 거기서 어떤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복이 머무를 수 있는 문인가요? 아니면 복이 돌아나갈 것 같은 문인가요? 지금 당장 현관을 정리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두 번째, 현관에 거울이 정면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무엇인가요? 혹시 바로 앞에 거울이 정면으로 설치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이런 구조, 인테리어나 공간 확장을 위해 자주 사용되지만 풍수적으로는 재물운을 튕겨내는 가장 대표적인 구조로 꼽힙니다. 거울은 풍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거울은 단순히 모습을 비추는 도구가 아니라 기운을 반사시키고 증폭하는 힘을 가진 매개체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울이 놓인 방향, 크기, 높이, 그리고 비추는 대상까지도 모두 풍수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현관문과 거울이 정면으로 마주보는 구조입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풍수에서 현관은 좋은 기운, 즉 복과 재물운, 건강운, 인간관계운 등이 들어오는 첫 통로입니다. 이 기운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흘러들어와 집안에 퍼져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거울이 있으면 그 기운이 그대로 반사돼서 나가버린다고 해석합니다. 즉, 들어오던 복이 집안으로 퍼지기도 전에 되돌아가는 구조인 거죠. 마치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하고 거울이 손사래를 치는 셈이에요. 실제로 상담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이상하게 집에 손님이 잘 안 오고 갑자기 재정적으로 막히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분 집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 게 정면에 큰 벽거울이었습니다. 거울이 문 전체를 비추고 있었고 밝은 조명까지 반사돼서 시각적으로는 넓어 보였지만 기운이 전혀 머무르지 않는 구조였죠. 집안은 말끔한 편이었는데도 어딘가 허전하고 이상하리만치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 그분께 거울 위치를 변경해 보시라고 권유드렸고 정면 대신 측면 벽으로 옮기셨는데요. 몇 달 후 연락이 와서 신기하게 손님도 많아지고 잠자리가 편해졌고 이상하게 거래도 다시 트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연일 수 있지만 풍수에서 기운의 흐름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해요. 이 구조는 특히 재물운에 강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집에 돈이 들어올 일들이 생겨도 막상 그 돈이 쌓이지 않고 나가는 경우 있죠. 혹은 갑자기 목돈이 나갈 일이 생긴다든지 기회가 왔다가 바로 사라진다든지 이런 경우 현관의 구조부터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목적 또는 좁은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려고 현관 정면에 거울을 두시는데요. 거울은 넓어 보이게는 해주지만 기운까지 넓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사작용으로 인해 기운을 집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눈에만 좋고 운엔 해로운 배치가 되는 셈이죠. 세 번째, 어두운 현관 조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를 할 때 거실이나 침실, 조명은 꼼꼼하게 신경 쓰면서 정작 현관 조명은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통로잖아. 밝을 필요까지 있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풍수에서는 현관이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좋은 기운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입구, 곧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운의 시작점이 바로 현관이에요. 이런 중요한 공간이 어둡고 칙칙하다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도 무겁고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풍수에서는 밝은 공간일수록 양기가 머무르고 흐름이 원활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어둡고 음침한 공간엔 음기가 고이기 쉬우며 이는 곧 우울함, 무기력, 재물운 정체, 인간관계 단절 같은 삶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현관은 집 밖의 기운과 집 안의 기운이 만나는 경계이기 때문에 이곳에 어두운 조명이 있거나 조명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그 교차점에서 기운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막혀버립니다. 들어오던 좋은 기운이 여긴 분위기가 안 좋은데? 하고 그냥 물러나거나 아예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나쁜 기운은 어두운 틈을 타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현관은 안 좋은 기운을 머물게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50대 초반 부부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 부부 모두 요즘 따라 집에만 오면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서로 말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상담차 방문해 보니 현관 조명이 고장난 지 한 달 가까이 됐고 밤에는 깜깜한 채로 현관을 드나들고 계셨어요. 그 어둠이 집안까지 이어지는 구조였고 복도와 연결된 중문 앞까지도 조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밤에 귀가할 때마다 기분이 더 가라앉고 뭔가 눌리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어요? 라고 여쭤보니 부부 모두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서 가장 먼저 권해드린 게 현관 조명을 교체하고 센서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전구색을 따뜻한 노란빛 계열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집에 들어올 때 기분이 다르다. 괜히 부부 사이도 다시 말이 트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조명의 색온도도 중요한데요. 너무 흰 형광등은 차가운 느낌을 줄 수 있고 너무 어두운 전구는 음기만 강조할 수 있어요. 풍수적으로 추천하는 건 따뜻한 백색 전구색 조명, 그리고 천장에 부드럽게 퍼지는 간접등 형태입니다. 또 요즘은 센서 등이 가격도 저렴하고 설치도 쉬워서 귀가 시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 하나만 달아도 집의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또한 밝은 현관은 사람의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어둠은 무의식적으로 경계심, 불안감, 피로감을 높입니다. 반대로 밝은 조명은 자신감을 주고 집 안에 들어올 때 환영받는 기분, 즉, 이 집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느낌을 줄 수 있죠. 이런 감정적 안정감은 삶의 활력, 관계의 안정, 심지어는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밝은 현관은 금전운을 깨우는 효과도 있어요. 재물은 밝고 환한 기운을 좋아한다는 게 풍수의 기본 전제입니다. 실제로 부자들이 사는 집을 보면 현관이 항상 밝고 정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밝은 기운이 그들을 반기고 그 기운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공간을 구성하죠. 요약하자면 어두운 현관은 단순한 조명 문제를 넘어서 기운의 흐름을 막고 삶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위험 요소입니다. 풍수는 결국 기운의 흐름에 관한 학문이고 그 흐름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 바로 현관이기 때문에 조명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밤 집에 들어갔을 때 현관 조명을 한번 바라보세요. 밝고 환한가요? 아니면 눅눅하고 어두운가요? 지금 바로 전구 하나 바꾸는 그 작은 행동이 삶의 흐름을 다시 밝혀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이 삐걱거리거나 잘 닫히지 않는 현관입니다. 현관문이 뻑뻑하게 잘 안 열리거나 닫을 때마다 끼익 하는 소리가 나면 많은 분들이 좀 오래됐나 보다 하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닌 삶의 흐름과 기운이 막히고 왜곡되고 있다는 신호로 봅니다. 기운은 본래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흘러야 합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운이 처음 통과하는 입구인 현관문에서부터 삐걱거린다면 좋은 기운도 그 흐름을 잃게 됩니다. 들어와야 할 운이 주춤하고 머뭇거리거나 아예 돌아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실제로 풍수에서 문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이자 운의 방향을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집의 얼굴인 현관문이 삐걱거리거나 틈이 생겨 있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인생 흐름도 삐걱거리고 안정감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해석해요. 즉, 문이 매끄럽지 않으면 인생도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한 상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40대 중반의 자영업자분이셨는데 요즘 유난히 계약이 자꾸 틀어지고 고객과도 자꾸 마찰이 생긴다는 고민을 안고 상담을 신청하셨어요. 현장에 방문해 보니 그 집 현관문이 오래돼서 닫을 때마다 뻑뻑했고 살짝 밀면 다시 열릴 정도로 완전히 닫히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쿵하고 문이 혼자 열리거나 밤의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구조였죠. 이건 단순한 관리 소홀 이상의 문제예요. 풍수적으로 보자면 기운이 안정되게 머물지 못하고 들어오던 좋은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구조였던 거죠. 게다가 방문객 입장에서 문을 열자마자 들리는 삐걱거림은 무의식적인 불편함과 불신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작고 반복되는 불편함이 쌓이면 결국 인간관계나
일의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삐걱거리는 소리, 잘 안 닫히는 문은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풍수적으로는 기운이 어긋나고 틈이 생긴 집, 즉 불안정한 운의 흐름이 있는 집을 상징합니다. 문이 덜컥 닫히거나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현재 여러분의 삶에도 막힘, 마찰, 틈, 균열 같은 요소가 생기고 있다는 은유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문이 잘 닫히지 않는다면 당장 수리가 필요합니다. 경첩이 삐걱거리면 윤활유를 뿌리고 문이 틀어졌다면 시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운이 좋아도 그 기운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문에 틈이 생겨 바람이 드나든다면 실링 처리나 문풍지를 이용해 틈을 메우는 작업을 해주세요. 이건 외부의 나쁜 기운이나 소음, 먼지를 차단해주는 효과도 있지만 풍수적으로는 기운의 새어나감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셋째, 문 손잡이나 잠금 장치도 점검해보세요. 흔들거리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된 경우 사람의 결정력, 즉 운의 문을 여닫는 힘이 약해진다고 해석합니다. 반듯하게 고정된 손잡이는 안정감, 결단력, 기회의 문을 상징합니다. 넷째, 문을 열 때 기분이 어떤지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매일 들락날락하면서도 또 문이 안 열려 소리 거슬려 하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의 일상 속 흐름도 그 문처럼 불편하게 삐걱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수에서 문은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운의 흐름, 기회의 입구, 삶의 전환점입니다. 이 문이 삐걱거리고 틈이 생겼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인생의 중요한 흐름이 어딘가에서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집에 들어가실 때 한번 현관문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열고 닫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틈은 없는지, 소리는 어떤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 하나만 제대로 정비해도 삶 전체의 흐름이 부드러워지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이 부드럽게 열릴 때 인생의 기회도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그 출입구부터 정돈하고 환하게 여는 것,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섯 번째, 현관에 잡다한 물건이 쌓여있는 경우입니다. 현관에 자전거, 골프백, 여행용 캐리어, 장우산, 마트 장바구니, 온갖 박스들과 계절용품들이 쌓여있는 집,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는 현관이 일종의 창고 겸 수납 공간으로 쓰이기도 하죠. 눈에 띄지 않게 밀어두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풍수에서는 이것이 기운의 흐름을 막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밖의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통로이자 재물과 기회가 시작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반드시 비워져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운은 빈 공간을 통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관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고 캐리어가 쌓여 있고 박스들이 산처럼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들어오는 기운은 그 장애물들에 부딪혀서 분산되거나 일부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고 밖으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마치 좁은 통로에 짐이 잔뜩 놓여 있는 것처럼 복과 재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풍수에서는 현관의 시야와 기운의 흐름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시야가 막히면 삶의 방향도 막히고 결정력이 흐려진다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속 망설이거나 인생의 흐름이 갑자기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 원인이 의외로 잡다한 현관 구조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현관은 우리 삶에서 말하자면 들어오는 복의 길목입니다. 그 길목이 짐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운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한 상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30대 부부가 함께 사는 신혼집이었는데 이상하게 이사 오고 나서부터 일이 꼬이고 부부 사이도 자꾸 다툰다는 문의를 주셨어요. 집에 방문해 보니 현관 오른쪽에는 골프백, 왼쪽에는 자전거, 앞쪽에는 여행 캐리어와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장우산과 슬리퍼, 쇼핑백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신혼이라 아직 정리를 못했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무질서한 현관이 두 사람 사이의 운을 계속 엉키게 만들고 삶의 여유를 앗아가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스를 치우고 꼭 필요한 물건은 수납장에 넣는 정리만 했는데도 분위기가 달라졌고 부부 사이도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어요. 현관에 물건을 쌓아두면 단지 운만 막히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도 압박감, 답답함, 귀찮음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누적됩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숨이 턱 막히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공간의 기운이 나에게 작용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실천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관은 수납 공간이 아닌 에너지의 흐름을 위한 빈 공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과감하게 치우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자주 사용하는 물건의 우산, 슬리퍼는 현관장 안에 정리하거나 벽걸이형 수납 도구를 활용해 바닥에 직접 놓는 일을 줄이세요. 셋째, 현관 앞에 짐을 놓아두어야 할 경우 임시로만 두되 24시간 안에 정리하는 규칙을 만들어 두세요. 택배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현관 정리를 마친 후엔 밝은 조명과 깔끔한 매트, 그리고 생기 있는 식물이나 향기 나는 디퓨저를 함께 두면 기운의 흐름이 한층 더 부드러워집니다. 현관은 단순히 드나드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짐과 잡동사니로 가득하다면 인생의 복도 함께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집 현관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공간은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를 품고 있나요? 아니면 복조차 돌아설 만큼 꽉 막혀 있지는 않나요? 작은 정리가 큰 변화를 부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현관 풍수, 혹시 여러분 집엔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집은 곧 나 자신입니다. 특히 현관은 외부와 내부, 세상과 나를 잇는 가장 중요한 문이죠. 이 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들어오는 기운이 달라지고 결국 삶의 방향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쓰레기는 없는지, 조명은 밝은지, 문은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지. 작은 변화가 큰 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 댁의 현관은 어떤 상태인지 댓글로도 이야기 나눠주세요. 풍수톡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삶의 흐름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기적입니다. 당신의 대운을 기원합니다.